안녕 여러분, 소울 선생님입니다. 한 주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요, 팟캐스트를 반말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할 때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말투, 다양한 억양을 듣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스페인어를 페루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루 스페인어만 알아듣습니다.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팟캐스트를 가끔은 이렇게 반말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끔은 반말도 좀 듣고, 가끔은 존댓말도 좀 듣고, 가서 다른 한국어 팟캐스트들, 다른 한국 드라마도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팟캐스트를 반말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좋아. 얘들아, 오늘은 내가 바로 이 갓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너 이 갓생 들어봤어? 갓생이 뭘까? 이것도 한국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어거든. 갓생. 자, 갓은 가시지. 가시고, 생은 인생이야. 인생. 그래서 갓처럼 사는 인생. 갓은 한국어로 신이라고 하거든. 신 같은 인생, 신처럼 사는 인생을 갓생이라고 해. 이게 무슨 뜻일까? 갓생? 신 같은 인생? 신처럼 사는 인생? 바로 신처럼 아주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생산적이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 갓생 살기, 갓생 챌린지가 한국에서 또 엄청 유행하거든. 이 갓생이라는 단어는 코로나 때 만들어졌대. 그 코로나 때는 우리가 항상 집에 있어야 했잖아. 일도 집에서 하고, 공부도 집에서 하고, 항상 집에 있으면 약간 부지런해지기가 어렵지.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라도 작은 목표, 작은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 라는 컨셉?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에서 나왔다고 해. 코로나 때부터 이 갓생 살기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현재까지도 진짜 많이 쓰이고 있어. 이거 유튜버나 구글 이런 데 찾아보면은 정말 많이 뜰 거야. 갓생 살기, 갓생 챌린지. 그럼 정확히 어떤 사람이 갓생을 사는 걸까? 보통 한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갓생 사는 사람들은 일단 학교나 회사를 다니고 있어. 학교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나 회사 가기 직전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허겁지겁 학교에 가면 안 돼. 우리는 최소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에어팟 딱 끼고 공원에 가서 조깅을 해야 돼. 조깅을 하고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에너지, 이렇게 행복한 에너지도 좀 받고 조깅하고 이제 집에 와서는 샤워도 하고 기분이 좋겠지? 여기서 우리는 또 건강한 음식, 아주 건강한 아침을 먹어야 돼. 시리얼 이런 거 안 돼. 시리얼 먹으면 안 되고 요거트, 과일 이렇게 건강한 아침 챙겨 먹고 이제 기분 좋게 여유롭게 회사나 학교에 가는 거지. 퇴근하고 와서 학교에서 와서도 우리는 누워있으면 안 돼. 공부를 하든지 독서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뭔가 자기개발을 하는 게 중요해. 자,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애매하지. 뭐가 정확히 갓생일까? 우리는 갓생을 살고 있는 걸까? 나도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정확히 갓생의 기준이 뭐지? 내가 갓생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한국 유튜버 분이 기준을 만드셨더라고. 갓생의 기준. 그래서 이분 영상을 참고해서 이 갓생의 기준을 내가 가져와 봤어. 그럼 우리가 갓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 궁금하지? 한번 보러 가보자. 여기 갓생의 기준에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 1, 2, 3, 4, 5. 1, 2, 3, 4, 5단계까지 있는데 일단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냥 인생이야. 그냥 인생. 우리는 아직 신이 되지 못했어. 그냥 평범한 인생이야.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대강 밥 먹고 대강 옷 입고 대충 회사 가고 집에 와서는 그냥 누워서 휴대폰 하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그냥 편하게 쉬는 거지.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1단계는 갓은 아니고 신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냥 평범한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이야.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평범한 인생. 자, 2단계. 2단계부터가 약간 갓생 준비생이야. 준비하다랑 학생이 합쳐진 단어거든. 갓생 준비생. 갓생을 준비하는 단계이지. 여기는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해. 내가 약간 한국어를 하고 싶은데, 중국어를 배워보고 싶은데, 아니면 헬스장에 가볼까? 이렇게 생각, 미래에 내가 바꾸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계획을 만들려고 해. 만들려고 하고 운동이 하고 싶으면 헬스장도 찾아보고 운동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언어 공부가 하고 싶으면 선생님을 찾아보던지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재테크. 한국에서는 이 재테크가 진짜 유행이거든. 부동산, 주식, 투자 이런 거 다 합쳐서 재테크라고 해. 이런 재테크에 관련한 책을 찾아보던지 유튜버를 찾아보던지 이렇게 미래에 뭔가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만들어보고 준비를 하는 단계. 이게 바로 갓생 준비생 2단계야. 그러면 이제 갓생 3단계로 가볼까? 3단계는 말이야. 내가 만든 목표를 주 3회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하고 있으면 갓생을 살고 있는 거야. 3단계부터 갑자기 확 올라가지, 기준이 엄청 올라가거든. 2단계는 준비하는 사람이고 3단계는 이미 갓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너가 만약에 한국어 공부를 주 3회 이상 6개월 동안 꾸준히 했다. 그러면 너는 갓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이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재테크가 될 수도 있어. 하나를 주 3회 이상 6개월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갓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그러면 4단계는 뭘까요? 4단계는 바로 이 하나의 목표, 내가 만든 목표를 주 4회 이상 1년 동안 혹은 1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야. 4단계는 초갓생이라고 해. 초갓생. 초는 초월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갓생을 뛰어넘은 것. 초월한 단계. 이미 갓생에서 더 올라간 단계. 초갓생입니다. 4단계는 초갓생 단계이고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나의 목표를 주 4회 이상 1년, 최소 1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초갓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보통 이 초갓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술을 잘 안 먹는다고 해. 공부하거나 독서하거나 자기 개발, 자기 인생이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술은 잘 안 마시고 담배도 거의 안 피우고 술은 마셔도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안 마신다고 해. 이 4단계 초갓생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라서 여행 가서도 헬스장을 간다고 해.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목표다.
그런 사람들은 여행이나 어떤 다른 상황이 생겨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거야. 아, 여행 가서도 운동복을 들고 가고 헬스장을 끊어서 거기서 헬스장을 가는 사람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거의 안 피고 꾸준히 여행 가서도 이 헬스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4단계 초갓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자, 마지막은 5단계. 바로 그냥 갓이야. 그냥 신이야. 그냥 갓, 그냥 신. 이 사람들은 그럼 뭐냐? 아까 그 4단계가 초갓생이었잖아. 한 가지 목표를 주 4회 1년 동안 하는 사람이었지. 이 5단계인 사람들은 한 개가 아니고 2개야. 2가지 목표, 예를 들어서 독서와 재테크 공부, 운동과 한국어 공부 이렇게 2가지를 주 4회에 1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들. 완전 대박이지. 대박인 사람들.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갓이야. 신인 거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운동을 주 4회 하고 공부도 주 4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엄청 일찍 일어나겠지. 회사나 학교도 가야 하잖아. 그래서 보통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회사나 학교에 갔다 와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또 주 4회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술은 거의 못 마시지.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여기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 자기 시간, 자기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술이나 담배처럼 몸에 안 좋은 거는 거의 안 한대. 그리고 보통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 자, 여기까지가 갓생 1단계에서 5단계였어. 너희들은 몇 단계야? 나는 있잖아. 갓생을 살고 있지 않아. 나는 사실 일은 많이 하는데 좀 꾸준히를 잘 못해. 나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하거든. 헬스장 한 달 갔다가 한 달 쉬고 다시 운동해야지 하고 다시 갔다가 다시 쉬고 이렇게 꾸준히를 잘 못해. 너희들은 어때? 이렇게 꾸준히 주 3회, 4회, 그것도 6개월, 1년 이상 하고 있는 게 있어? 갓생 살기 어렵다, 그지? 이 갓생 살기 기준 정말 높지 않니?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지? 내가 보기에 이게 약간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이지? 되게 열심히 사는 거? 좋은 점이자 약간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해. 너무 열심히 살아. 약간 한국 사람들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자기 관리, 다이어트 항상 하고 재테크, 기억나니? 재테크 공부, 투자, 주식도 하고 언어 공부도 진짜 많이 하거든? 자기 개발도 정말 좋아하고 정말 다들 열심히 살아. 좋은 건 맞는데 내가 보기에 가끔은 약간 투머치가 아닌가. 스트레스 레벨이 좀 높은 것 같다.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 누워있으면 안 된다. 유튜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압박이 느껴지기도 하고 유튜브 보면은 다 갓생 살기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약간 내 인생이 잘못됐나? 나는 열심히 안 사니까 내 인생은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면 번아웃이 진짜 자주 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갓생 살기가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적당함이 필요하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한테 맞는 기준을 찾아야 해. 한국어 공부 주 2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주 4회에 맨날 공부하다가 한국어 공부 싫어지면 어떡해. 다시 안 하고 싶어지면 어떡해. 그치? 어떤 사람은 주 1회, 2회 하는데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매일매일 하는데 짧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갓생의 기준은 약간 너희가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갓생의 목표로 일단 운동하기, 헬스장은 꾸준히 가보려고 해. 꾸준히 가고 언어 공부하기.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나는 일단 한 10분? 하루에 10분 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어. 10분이라도 꾸준히 해보자. 그래도 일단 꾸준히 해보자 라는 생각에 하루에 10분 일본어 공부하기를 약간 목표로 잡고 있어. 내가 갓생 살기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말자 우리. 무리하면은 번아웃이 올 거야. 내가 말했듯이 꼭 주 4회, 5회 안 해도 되니까 너한테 제일 맞는 스타일로 나는 주 1회, 2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내가 봤을 때 이 갓생 살기의 포인트는 꾸준함이야. 꾸준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누구나 시작은 많이 하잖아. 시작은 다 잘하는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꾸준하게 끝까지 별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목표를 세워서 짧게라도 작게라도 괜찮으니까 조금 길게 꾸준히 하는 거를 같이 해보자. 어때? 너는 지금 갓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갓생의 몇 단계인 것 같아? 너희들이 갓생을 살고 있는지, 이 한국인들의 갓생 살기 챌린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코멘트, 댓글에 달아주면 내가 하나씩 다 읽어보고 달아줄게.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갓생 살기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한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문화를 아주 잘 반영한 단어인 것 같아. 우리도 같이 갓생 살기 도전해보자고. 오늘 팟캐스트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만나자 얘들아. 안녕.